화창한 5월의 아침, 발맘 수다 고향의 루비캣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살랑이는 바람결, 상큼한 꽃내음, 화사한 봄인가 싶었더니 어느새 땀이 뻘뻘, 얼음 동동 시원한 과일 화채가 생각나네요. 지구온난화로 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은 아닌지 봄자락의 일상이 많이 아쉽습니다. 톡톡 수다 한바탕,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이야기, 찐하게 수다 한바탕 시작하겠습니다. 주엽동에 거주하시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일산 등대를 이끌고 계신 노임선 등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회의 때만 뵙다가 스튜디오에서 뵈니 색다른데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등대장님 특유의 맛깔진 목소리로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까요? 네, 저는 학부모입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저녁에 퇴근하는 남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 예. 그 남자 사람과 중학생 청소년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요? 씨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또한 애쓰지 않고 흘러가지 않게. 예. 오늘 노임선 등대장님과 재미난 인터뷰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노임선 등대장님께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노임선 등대장님께서 살고 계신 마을의 전경은 좀 어떠신가요? 아,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일산 서구 주엽동입니다. 아, 예. 네, 대표적인 신도시인데 들어보면 아파트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숲이 많이 있어요. 와, 숲이 있는 아파트라. 네네네. 학교 가는 길, 공원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마트 가는 길에도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예. 그 초록빛 내음이 주는 그 자잘한 일상들이 참 네. 엑기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근에 인상 깊었던 동네 풍경이 있으신지요? 네. 어제 마침 비가 왔었는데요. 예. 비가 오고 나서 제가 자전거를 주로 타고 이동을 많이 하는데 예. 어디선가 향기로운 꽃내음이 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제가 그 꽃이 뭔지 찾아봤어요. 예. 그 꽃이 하얀 꽃인데 예. 노린내 나무라고 하더군요. 아, 노린내 나무. 네, 되게 예. 향기로웠습니다. 노린내 나무 하면 노린내가 떠오르는데 오히려 향기로운 향이 난다고 하시네요. 네네. 예. 노린내의 향. 그런 향이 있는 그리고 또 숲이 우거진 아파트. 듣기만 해도 제 마음이 정겹습니다. 등대장님께서 혹시 이용하시는 고양시의 핫플레이스나 문화공간이 있으신지요? 제만 알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가 대하도서관입니다. 아, 예. 그 도서관에 가면 3층 열람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열람실에서 창가를 보다 보면 나지막한 산이 보입니다. 아, 예. 책을 읽으면서 나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새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와, 예. 그리고 4월이 되면 벚꽃나무가 피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장소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아, 또 그런 보석 같은 장소를 또 잘 찾아내셨네요. 네네. 예. 마을 속에 도서관이 있고 그 안에 푸른 숲이 있고 꽃이 있고, 야, 네네. 정말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제 마음이 출렁거립니다. 현재 진행하고 계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일산 등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일산 등대는 2014년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예. 처음에 거기 계시는 간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한 24개월째 이제 모임을 지속하고 있고, 예. 보통 한 달에 한 번, 예.
둘째 주 금요일 10시 북트리 도서관에서 모입니다. 아, 예, 북트리 도서관이요. 네, 예. 정발산동에 있습니다. 아. 한지연 선생님이 관장님이시고요. 아, 예. 예, 예전에는 영어 도서관이었다가 지금은 인문학 도서관으로 변신을 기해서 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도서관에서 새로운 꿈들을 모색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찾아가시는 작업 중에 있으시군요. 한지영 관장님도 한번 언제 모셔야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모여서 보통 모임을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해요. 예. 10시부터 한 모여서 한 30분 정도는 이제 회원분들하고 근황을 나누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제에 대해서 예. 대화도 나누고 각자 다들 학부모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입시 경쟁이 치열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 예. 때로는 이제 책을 가지고 그 고민을 책을 가지고서 풀어보기도 하고 예.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을 통해서 풀어지고 자유함이 느껴질 수 있는 순간들을 좀 맞닥뜨려 보길 소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하신다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저희가 2015년도에 선행금지 교육법을 하나 제정을 했어요. 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선행금지가 과연 금지가 될까라고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예. 근데 법을 제정을 하니까 선행이 금지가 됐어요. 학교 안에서. 예. 그런 효과를 보고서 저희 단체에서도 이번에 예.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사실 이 법이 있었습니다. 예, 예. 1994년도 예. 제정이 됐는데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왜 시행이 안 되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기업체에서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출신 학교 차별, 어디에서 입시에서 예.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것을 차별로 두면 안 된다. 예. 예, 저희들도 애들을 키워보다 보면 차이가 있죠. 예, 예. 근데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 그것처럼 예.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위해서 5대 요구 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는 상급 학교 입시와 취업할 때 출신 학교에 관한 개인 정보를 학교와 직장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 이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떠한 특정 대학이 채용 과정에서 지나치게 독식하지 않도록 예. 골고루 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예.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떻게 말하면 고졸 출신들, 예. 그다음에 지방대 출신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각각 어떠한 일정 비율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거. 예. 그다음 네 번째로는 입시 실적, 체육 실적으로 학교 서열 매기는 보도를 금지하자.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기업과 대학의 차별 실태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 말이 좀 어렵죠? 네, 아주 중요한 일들일 것 같아요. 저희가 선행학습 급지법 제정운동을 했을 때 참 학부모들에게 사이다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이번 학벌 없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도 초록빛 생기가 도는 그래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들이 잘 풀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번에 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 그 캠페인 담당하시는 간사님도 한번 같이 초대를 해서 그 전개 상황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일산 등대를 모르시는 고향 시민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분들에게 앞으로의 참여를 좀 독려하시기 위해서 네. 멋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자기 아이, 부모라면은 자기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학원을 찾아가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학부모들끼리 어떻게 나눌 때 그 힘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학원에서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를 저희 자녀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또한 책을 통해서 또한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토론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모임에 나와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장이 있었고 또 학부모가 성장을 하면 또 자녀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잘 대응하리라 믿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 독식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독방 육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그런 독식 시스템, 독박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서 힘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하고 장소 한번 다시 소개시켜 주시면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를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둘째 주 금요일 기억하십시오. 10시부터 12시까지 정발산동에 있는 북트리 도서관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십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북트리 도서관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거기에서 모입니다. 거기 관장님이 따뜻한 차와 따뜻한 미소와 참 정감 어린 풍경이 있습니다. 와, 많은 고향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럿이 함께 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노임선 등대장님께서 마을은 땡땡땡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마을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다. 네. 저 마을 하면 옛날에는 약간 구역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을이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마을을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톨스토이의 우화를 보면은 땅을 줄 때 하루 종일 걸어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우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마을은 저의 다리나 어떤 차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자전거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그걸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을 마을이라 정의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마을을 느낄 수 있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라든지 사계절의 변화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변화도 볼 수 있고 맞아요.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계속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마을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멋진 말인데요. 걷기 때문에 맞닥뜨리는 풍경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셔틀버스 이용이다, 아니면은 자동차 이용이다, 걸으면서 걸으면서 마주할 수 있는 풍경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천천히 마을들을 돌아보고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일상의 풍경들을 또 선물로 받게 되는 귀한 울림이 있는 나눔이셨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세상. 걸으면서 맞이하는 동네 골목 풍경 이야기. 노임선 등대장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야기가 가슴 속에 보석처럼 콕콕 박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 루비캣이 이렇게 마을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도 마을 안에 진솔한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희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열심히 경청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발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힘차게 내딛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줄 거야. 바이바이.